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100만 권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바로 21세기 자본의 피케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이슈가 되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여러분 이 강의를 먼저 찍고 피케티에 대한 서평을 갖다 부탁하는 원고들 청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판사도 그렇고 모든 데에서 피케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너무 논쟁적인 것 같고 또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진정이 됐을 때 제가 한번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엄청 나왔을 때 그때도 저한테 엄청난 부탁을 했었는데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조금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맞죠? 막상 막 하고 있을 때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세상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죠? 헤어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케티 자 우리 엄청났는데 더 설명 안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그 도네드 훈장을 갖다가 프랑스 최고 권위의 상이죠. 예, 했는데 뭐 사회당 정부하고 사이가 안 나빠갖고는 야 너 왜 이렇게 보수화됐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학을 바꾸다라고 답안했는데 폴 크루그만 자 우리 경제 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피케티의 지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평등이 단지 자 어쨌든 이런 아주 훌륭한 평가들 한 사람 있는 반면에 사실 우리 맨큐 같은 친구는 우리 글로벌 누진세는 모두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뭐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저랑 아까 어디 갔다 오셨죠? 서점에 가서 맨큐 책을 살 때 저는 책 한 권 사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책값이 3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책값이 비싸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게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다른 사람들이 썼으면 폴 크루그만 책도 더 비싼데도 샀어요. 그러나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런데 인용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책을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사서 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친구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공항 때 이거 뭐 화폐 뒷번호 찍어갖고 추첨해갖고 화폐 없애자 그런 놀라운 친구니까 자 어쨌든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죠. 피케티를. 네. 좌파는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좌파 내에서도 또 그렇지 않은 평도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평도 뭐 좋은 평도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피케티가 왜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누가 어떻게 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답을 드릴게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히트쳤냐 이거죠. 네? 가장 큰 히트 치운이는 요렇게 딱 세 글자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왜냐? 이전까지는 주류 경제학이 있으면 비주류 경제학이 있거든요. 우리 비주류 경제학 하면 대표적으로 막스주의 경제학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류 경제학이 있고요. 그러면 주류 경제학하고 비주류 경제학이 맨날 싸워붙였단 말이에요. 비주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할 때 가장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희들은 이데올로그라고 그러죠. 야, 너 이 새끼들아 자본감 편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 쓰레기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거꾸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비주류 경제학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현실에 적용되지도 않는 이념적인 생각, 니네 도그마에 빠져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건 경제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류 경제학과 막스주의 경제학이 서로 부닥쳤을 때 요새 이제 워낙 뭐 막스주의 경제학이 약해지긴 했지만 막스주의 경제학을 비주류 경제학으로 총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본다라면 항상 뭐라 비판합니까? 주류 경제학에서는 비주류 경제학 보고는 야 니네 거 갖고 뭐를 해? 세상이 그렇게 되냐? 뭘 니네가 뭐 맨날 머릿속에서 왜?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주류 경제학하고 비주류 경제학하고 제일 경제학에서 다른 게 저희 사회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사회학에서도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사회 통계입니다. 비주류 사회학자들이 별로 잘 안 받아들이라는 게 사회 통계였거든요. 실증의 문제였다. 그래서 주류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케티는요. 이제 피케티의 정체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재밌게 봅시다.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어쨌든 이게 나온 거죠.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썼어요. 방법론은 철저하게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썼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철형적인 원래 이것도 참 요새는 주류 경제학이 조금 변해서 그런데 원래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실증이거든요. 통계와 실증적 자료. 어쨌든 그걸 봐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방법으로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드러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 경제학자 중에서 일부는
너 이 새끼야 왜 이래? 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주류 경제학자 중에서도 또 일부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두 가지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자 보세요. 네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류 경제학 중에서는 야 우리가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래 우리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세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비주류 경제학도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야 이런 걸 왜 써?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야 이렇게 해서 해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이 네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류를 보든 비주류를 보든 피케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유가 다른 거예요. 비주류 애들이 나쁘게 보는 건 이걸 왜 썼냐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막스주의자가 아니야 라는 천박한 비판. 그냥 나와버렸네. 뭐라고 그랬어요. 넌 막스주의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스가 무슨 통계를 썼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쓴 건 아니지만은 그게 주요한 방법은 아니었으니까. 정리되시겠죠? 예? 근데 거꾸로 비주류 경제학에서도 비주류 경제학도 다 막스는 아니니까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야 대단한데 우리가 이전까지 해내지 못한 걸 네가 해냈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새끼 뭐 이 미친 땅이 나오는 반번에 그래 이런 점이 우리가 부족했지라고 나올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말하고 잘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본 피케티 이거 보면 한국에서도 좋은 피케티 평이 많지만은 좀 극단적인 평을 갖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우파가 전형적으로 피케티를 비판한 거죠.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나 피케티의 경제 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 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금서를 시키자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야 이 책은 금서야. 우리 멈춰. 이거 금서시켜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름 앞글자도 피야. 피는 혁명.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자 봐보세요. 근데 이거보다도 두 번째 비판이 사실 전 더 재밌는데 피케티는 감히 이거부터 이제 불경죄라는 거죠. 불경스럽다는 거야. 제목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좌파들은. 아이 새끼 감히 자본론 막스 선생님이 쓰신 자본론을 갖다 네가 감히 자기의 책 제목에다 붙여 이 쓰레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되나? 나도 책 쓰면서 그럼 뭐 하면 안 되나? 자 막스의 말을 인용한 더는 요건 맞는 말 했어요. 요거는 피케티는 막스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피케티는 절대 막스주의자가 아니죠. 근데 막스주의자도 아니고 막스의 자본론도 읽지 않은 것 같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얘한테 나왔는데 이거는 맞췄어요. 이거는. 근데 이 말투를 읽어보면 이 쓰레기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 과연 그럼 우리가 피케티 책이 금서로 취급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막스 짝퉁인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관점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케티 연구 대상에서 한국은 빠져. 이런 게 통렬한 지적이죠. 피케티가 연구를 하는데 통계 조사를 다 하는데 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우리 학문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자료 만들 때 뒤졌을 때 한국 자료 없을 때 돌아버리거든요. 이건 100% 맞는 말인데 제가 제 경제학 강의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수로 말하죠. 제가 특징이. 근데 그 수를 못 찾았을 때 얼마나 돌아버리냐 이거죠.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 그래서 국세청이 공개하는 과세 자료가 빈약하고 이거 앞으로 이제 더 충족을 시켜나가야겠죠. 우리가. 그다음에 기초 자료 공개하는 환경적 제약 이거 없애야겠죠. 이거 얼마나 이 진짜로 제대로 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자세. 두 번째도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 소홀한 주류경제학 무관심도 한몫. 자 어쨌든 중요한 장기간 데이터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좌든 우든 없어. 이게 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친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가 맞고 내가 맞다라고 이게 다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아예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감대도 없이 이 주장조차가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지 못한 주장에 대한 서로 논쟁이 결국은 고답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피케티를 바라봤을 때 피케티를 제대로 이거랑
이 앞에랑 이 수준 차가 이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는 아시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문 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찌라시 아주 요새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찌라시 수준의 비평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찌라시 수준의 비평이고 제대로 된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그렇구나 이거 딱 나와야죠. 그래서 와 다시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을 걷어내고 과세재료를 갖다 보다 더 풍부하게 확보하자라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학자들이 좌든 우든 장기간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업적을 우리도 이제 경제학이나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케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막스주의자들 이 정통 막시즘에서 벗어난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든가 으아 한국 사회는 피케티 책을 보면 다 망할 거야 라든가 이런 거는 좀 걷어버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피케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통주류학의 방법론으로 정통주류학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피케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으면 도대체 피케티가 정통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어떻게 자근자근 씹어대는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노벨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원래 노벨상은 아니었는데 이제 뒤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됐다? 31명이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미국 출신 석박사는 몇 명쯤 됐을까요? 31명 중에서.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저 아니면 또 이렇게 연구 못합니다. 네, 29명. 꼭 저는 오로지 수로 말합니다. 어떤 인터넷을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했습니다. 수로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피케티를 제가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피케티한테 나왔는데 피케티가 갑자기 뭐 보면 비평 보면 다 듣보잡이야. 어디 귀염둥이.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는 야 이네 피케티를 위하여 우리 알티세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자이고 사회 철학자는 알티세르가 쓴 유명한 책 막스를 위하여처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피케티를 위하여. 피케티와 저의 공통점 수로 말한다. 어쨌든 여러분 뭐냐 나보다 더 많이 팔았죠. 어쨌든 뭐가 되느냐 저도 많이 팔았습니다. 미국 출신 29명. 네, 정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뭐냐? 나머지 2명이 대단해요. 영국 출신. 한마디로 영미권 아닌 경제학자는 상을 받지 못하는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노벨 영미 또는 노벨 미국 경제학상이죠. 근데 이 영국 출신 2명도요. 하나는 미국 교수였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게 올해만 프랑스 사람이 받았습니다. 네, 올해만 프랑스 사람이 받았어요. 네, 근데 학위는 미국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고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스 코리아 나가서 물론 못 나가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했다고 제일 예쁜 건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이게 영미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노벨 경제학상도 한 방으로 사실.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 중에서 선물 투자 어떻게 하는가 방법론 갖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사실 노벨 투자학상이지 경제학상이라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뒤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피케티가 자기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쓴 책을 한번 이거 피케티를 갖다 말하니까 피케티를 인용 안 할 수가 없죠. 박사학위 과정을 끝낸 직후 보스턴 근처 한 대학에 채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끝내고서 채용이 됐어요. 물론 박사는 22살에 끝냈어요. 제기랄! 어쨌든 나 22살에 군대 갔다! 자, 뭐가 돼? 우리 나라는 군대 가야 돼! 자, 이런 뭐가 돼? 보스턴 근처의 한 대학에서 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대에서 총 들고 있는데 박사를 했네? 그러더니 아메리칸 드림을 형성했다. 대학에 채용된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25살에 야, 여기 쓰면 안 되겠다. 프랑스와 유럽으로 돌아가야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여기 미국에서는 성공해봤자 노벨 경제학상 받겠군. 그래서는 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아마 우리는 그냥 책을 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타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책 어려운 책이다. 이거 120만 권 팔릴 책이 아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이거 끝까지 읽은 분 우리나라 5만 명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거 읽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제 강의 요약 강의 보면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피케티 책을 언제 다 읽습니까?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사놓으시고 예. 중요한 걸 이렇게 밑줄 좀 보시고 제 거 보시면 돼요. 봐보세요. 이게 이제 피케티를 갖다 제대로 보는 게 여기에 다 피케티가 이제 어떤 문맥에서 그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말들을 찾아내야 돼요. 얘가 진짜 뭘 하고 싶었을까? 예? 그게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 채용된 거죠. 박살내서 나는 세계 경제 문제들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2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과랑 문과는 다른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22살에 상대성 이론 발표했어요. 이과의 업적은 20대가 냅니다. 문과의 업적은 20대가 어떻게 냅니까? 유일하게 쓰면 토크벨의 미국의 민주주의 정도라고 할까? 그게 20대 후반쯤 쓰였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20대 이게 됩니까? 문과가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박태환도 아니고. 그런데 내 논문은 보세요. 비교적 추상적인 수학적 정리들로 구성된 단순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계 미국은 이 연구를 좋아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얘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이걸 읽는 순간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맛이 가는 거죠. 이거죠. 난 성공했는데 나 같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네. 딱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왜? 전 항상 술은 다 미국 시카고 대학입니다. 우린 저희가 하면 막 대단한 걸 하죠. 시카고도 야 내가 새끼 시카고 학파야. 그냥 경제학은 잠깐 시카고 학파가 경제학은 최고지. 왜 최고냐? 가보세요. 얘네 경제학과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실증으로 합니다. 제너럴 에듀케이션, 그죠? 우리로 보면 교양 과목이죠. 이걸 설마 못 읽진 않으시겠죠? 매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한번 가보죠. 매스. 그 다음에 이제 딱 넘어가서 메이저, 주요, 이제 본과를 시작하는 거죠. 매스. 매스 아닌 게 있어요. 통계.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경제, 요만큼 나오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00학점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게 500학점이죠. 네. 수학이 800이에요, 800. 경제학과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륜발이 학문이라고 늘 말해주잖아요. 전륜발이 학문.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면은 이게 모 대학, 뭐 Y모대입니다. 제가 약국 가서 꼭 고연 달라고 그러는데 그 거꾸로 하면 자 어쨌든 어느 대학이라고 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 이거 다 똑같아요. 이 뭐 우리나라 대학 경제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유는 50점이니까 반이네. x의 3분의 1승 플러스 y의 3분의 1승 소비자의 x제와 y제의 통상수요함수를 각각 구하시오. 책이라 소비자의 통상수요함수가 가법성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이씨 무슨 말이야? 이를 이용하는 이런 이씨 알파 Z는 x의 지출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게 IQ 이게 허경영이 다녀야지. 여기를 왜 일반 학생들 갖다 불러다가 뭘 시키는 거야? 19살 젊은 청춘들을 불러다가 허경영 씨가 가서 그죠? 이거는 허경영 씨가 하셔야 될 일을 갖다 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진짜 아니 슬러치기 방정식을 이용한 이 소비자의 대체효과 왜 항상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지? 야 대학은 대학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제가 함부로는 아닌데 이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뭐 과로 치면 뭐 참 겸손하시거든요. 심리학과 나오신 분이 심리학이 학문의 왕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꼭 문제가 되는 데가 두 과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철학과하고 죄송합니다. 철학과하고 경제학과 나온 분들이 그러죠. 왜? 철학을 학문의 뭐라 그래요? 왕. 경제학을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학문은 십상시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머지 학문은 십상시야. 이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명령하면 가서 전달하는 애들 예? 딱 끝났어요. 뭐 나와. 그게 위험한 거야.
학문의 왕과 여왕이라 불리는 두 학문이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철학가나 경제학과에 무슨 풍토가 있냐면 경제학과나 철학 마치 우리 그 성악하는 분들이 요새는 안 그렇지만 성악하는 분들이 대중가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악 세계에서 매장당하죠. 개쓰레기로. 그죠? 우리 조용남 씨가 라이 성악하다가 그거 하니까 완전 이 요새는 안 그러지만은 철학가 분들도 왜 대중 철학 썼으면 다 이게 또 한 군데 사실 더 있습니다. 역사학계도 좀 그런 거예요. 뭐 근데 떠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딱 되려면은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금방 눈치챘겠죠. 근데 물론 학문은 다 현실적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속에 머릿속에 사고 박히냐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엘리트와 나머지는 이걸 모른다라고 나눠집니다. 대단한 엘리트주의에 빠질 확률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수학과다.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피케티가 나름대로 이제 딱 보면 해탈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곧 프랑스와 유럽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말이 아주 이제 팍 나오는 거죠. 이걸 스스로 선택해서 피케티가 오늘날 성공을 한 거예요. 왜? 프랑스에서 경제학자들은 학계와 지식인의 세계에서 또는 정계와 금융계 엘리트사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학문의 여왕 취급을 못 받는다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면 다른 학문 위에 쓰려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통섭적 학문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학문 분야를 무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더 높은 과학적 타당성 이거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죠. 우리는 학문의 여왕이니까 다른 학문 무시하고 철학은 모르니까 말 못하고 남편 얘기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가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경제란 말까지 씁니다. 나중에 보면 경제과학, 과학경제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어를 쓰는 거죠. 이제 피케티가 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 그래? 저는 다 수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제학 교수들은요, 다른 경제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보수를 받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수거든요. 여기 연구비와 기업 재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제학과 교수가 다른 과 교수의 2배 이상의 소득을 거둡니다. 벌써 그거부터가 다른 거죠. 딱 같은 교수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법대 나온 친구들 만나면 야,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러면 서울대 나왔다고 안 한다. 서울 법대 나왔지 나 무슨 학교 너 어디? 서울 법대. 아니 학교 서울 법대 이러니까요. 맞아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교수가 아니죠. 프로페서가. 경제학과 교수 딱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피케티가 어떻게 경제학을 비판하느냐. 첫 번째, 주류경제학 비판 1.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늘 말씀드린 거죠. 제가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우리 경제를 갖다 공부하려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하라? 경제사를 공부하라. 경제사를 모르면 경제학 야 니네들 미라고 도대체 리카도 그 다음에 멜서스를 모르면서 무슨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떠드냐. 한계효함수라는 거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와 멜서스와 그 다음에 리카도 그 다음에 헨리 조지 이건 모르면 경제를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역사 없는 학문으로 전락했다. 피케티한테 왜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엄청난 과세 자료 기록을 다 뒤졌죠. 근데 동시대 것만이 아니라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예전의 과세 기록으로부터 지금의 과세 기록까지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야, 이건 역사적인 건데 너무 역사적이어서 역사학자한테는 너무 경제적이고 경제학자한테는 너무 역사적이어서 서로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경제학자지만 역사학의 방법론을 차용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개방적이잖아요. 훨씬 더.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학으로 전락했다. 그냥 맨날 그냥 뭐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만 상정해놓고 맨날
이게 얼마나 이게 번역이라 치기 실제로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의 대부분들이 논평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왜 내가 논평을 딱 끝내는 순간 왜 비평을 못 하냐? 당신 저런 논문 뭐야? 딱 나오네. 이해돼요? 피케티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함부로 비판을 못 하죠. 왜냐면 얼치기들이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 보면 수학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이고 흔히 이념적인 고찰에 대한 유치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쓴 논문이 대부분 뭐야? 아주 고도의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미국 주류 경제의 대부분의 논문입니다. 그게 노벨 경제학상 다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박을 하려면 내 거는 수학에 대한 순수한 이론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먼저 내가 반박을 하려면 야 피케티 카미어 너 이 새끼야 너 막 떠드는데 나는 수학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순전히 이론적이지 않았어. 이념적이지도 않았고 유치하지도 않은 열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학문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왜 피케티가 논쟁이 되고 그래서 경제학이 과학으로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역사성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바로 피케티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서 자 우리 오늘 피케티 이제 맛을 봤고요. 2부에서는 그럼 피케티가 진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